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에 상장한 니콜라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뭐 떨어졌다가 등락이 심하긴 하지만 일단 이런 수소 트럭으로 이렇게 주가가 들썩들썩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소차, 전기차 등 이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게 더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비중을 좀 더 두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수소차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를 봐야 하고 또 투자를 할 때 염두에 둬야 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이 각국 정부의 정치적인 뒷받침 때문입니다. 앞으로 아예 몇십 년 후에는 정책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아예 없애고 수소차 또는 전기차로 전부 대체를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채널은 경제 재테크를 설명하는 이런 채널이기 때문에 투자와 꼭 결부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종목은 없습니까? 이 말과 또 노후 대비로 장기로 투자할 종목 하나만 알려주세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답은 시대와 정책의 흐름에 올라탄 산업과 종목의 단기 증시 흔들림에 연연하지 않고 이 장기로 투자하시면 돈을 벌 기회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 오늘 설명드리는 이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사업이 바로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산업은요, 미래의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상용화가 될 것인가, 언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것인가, 이 문제를 예상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처음 투자를 할 때는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테슬라처럼 시간이 지나서 실제 상용화가 되고 판매량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엄청나게 상승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사실 이제 투자를 하고 보통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원금 보장도 되면서 그래도 한 최소한 20% 이상 수익이 나는 걸, 이런 걸 기대하고 이 종목을 물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저랑 종목도 가르쳐드리고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요, 몇 년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정말 몇 년, 막 2, 3년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리고 투자한 대부분 기간은 계좌가 마이너스 상태이다가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미친 듯이 주가가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요. 근데 사실 저한테 물어보시는 이유가 주가가 횡보하는 기간은 빼고 주가가 2배에서 막 5배 이렇게 한순간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 그 정확한 시점이 언제냐, 그게 궁금하셔서 사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그 시점을 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시점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손절하고 떠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급등하는 시점이 옵니다. 제가 그 시점은 그렇게 정확하게 몇 번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팔고 나면 진짜 그러면 오른다, 이게 상당히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못 팔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무슨 작전 세력분께서 제가 들고 있다 이래서 저 팔면 올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면, 이 방송 혹시 보고 계시면 제발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수소차, 전기차를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매수하고 오래 묻어두면 무조건 오른다 이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가 고객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하고 같이 투자도 해봤는데 정말 이렇게 오랜 기간 분할 매수하면서 장기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99%는 떠나시거나 그러셨기 때문에 일단은 타이밍은 여러분이 알아서 잡아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고요. 일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 그리고 이 종목군들이 과연 시대와 정치적인 흐름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미국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요. 최근 미국 11월 대선 전 여론조사가 있었죠. 민주당 조 바이든, 이분이 좀 이상하죠. 형님으로 하겠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형이 트럼프 형을 평균 한 14% 정도 이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미국에는 샤이 트럼프 이런 분들이 많아서 결과는 일단 막판까지 가봐야겠지만, 일단은 당장 지지율이 앞서는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이 뭔가 살펴보면, 일단 미국에서 승용차는 2035년, 그리고 트럭 및 버스 등 이걸 상용차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2040년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2040년 되면 모든 자동차를 수소차, 전기차로 100%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이 지나면요, 미국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할 수가 없고 전기차와 수소차밖에 구입을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기존의 내연 자동차를 생산하는 이 생산업체들도 친환경차로 바꿔야 하고요. 그리고 신규로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차지, 규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테슬라 그리고 니콜라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거겠고요. 반면에 트럼프 형 같은 경우에는 기후협약 탈퇴하고 이러면서 친환경 정책에 반기를 좀 들고 있는 분이신데, 그런 트럼프 형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 금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엘러미터 카운티에 이 테슬라 공장이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주문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당장 자동차를 생산해야 되니까 그냥 캘리포니아 주 명령 거부하고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당장 중지 않으면 체포하겠다, 이렇게 으름장까지 났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이분이 공장에 내가 나가 있을 테니까 일단 나만 체포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테슬라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나 네바다주로 옮기겠다, 이렇게 트위터에 으름장까지 났죠. 그런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본사를 옮길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트위터가 올라오자마자 텍사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텍사스 의원들이 만약에 테슬라가 본사를 우리 텍사스로 옮기면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아껴주겠다, 뭐 그리고 공장도 만약에 옮기면 무제한으로 가동을 시켜줄 테니까 와라, 뭐 이렇게 난리가 났죠. 여기에 또 조지아, 뭐 유타주 이런 데서도 아니다, 우리한테 와라, 우리가 더 잘해줄게, 막 이러면서 러브콜이 쏟아졌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죠. 자, 오늘 머리가 제가 좀 신경을 쓰이는데, 제가 그 전원일기의 응삼이 머리라고 좀 오랜만에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돼서 일단 왁스는 발랐는데 이게 조금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와 테슬라가 서로 소송하고 갈등이 커지니까 이제 트럼프 형이 나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테슬라 공장 가동시켜라, 공개적으로 트위터로 또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뭐 일론 머스크 형이 걷다 댓글에 땡큐 이렇게 했고, 결국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화해를 했죠. 그래서 공장 돌려라,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사실 이런 친환경 자동차 이 문제는 단순히 이런 뭐 코로나 문제 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미국의 자동차의 글로벌 주도권 관련 경쟁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그리고 니콜라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은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시면 일단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글로벌 시장의 독보적인 선두는 단연 독일이죠. 우리 시청자 형님들께서 좋아하시는 포르쉐 그리고 벤츠 본사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있죠. 그리고 폭스바겐 본사는 역시 독일의 볼프스부르크에 있습니다. 볼프스에 있는 외건이다 그래서 폭스바겐 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리고 BMW 본사는 역시 독일 미넨에 있습니다. 자,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미국의 뭐 포드나 크라이슬러 뭐 이런 자동차보다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서 월등하게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죠. 그런데 전기차 역시 테슬라 그리고 수소차 니콜라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승산이 있죠. 특히 뭐 테슬라 경우에는 글로벌 완성차 시가총액 지금 1위를 탈환을 했죠. 시가총액이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현재 주가에 발행한 주식 총수를 곱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내가 현찰 주고 통째로 지금 사려면 얼마를 줘야 하냐,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이 엄청난 갑분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글로벌 이렇게 뭐 1위 하고 있는 이런 자동차 회사에 인수하는 것보다 지금 테슬라를 통째로 인수하려면 더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의 가격에는 미래에 대한 프리미엄,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시가총액 1위를 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미래의 전기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수소차, 전기차 시장을 엄청나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가 현재 20억 유로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10년 후인 2030년까지 약 70배를 키워서 1,400억 유로 시장으로 수소 경제를 키울 거고, 2050년에는 그거보다 뭐 한 3배 더 키워서 4,700억 유로로 키운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2030년이나 40년이나 되어야 뭐 전기차가 나오고 수소차가 나온다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투자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 자, 이런 질문을 주실 수 있죠. 지금 상태를 뭐 그대로 유지하다가 2030년, 40년이 돼서야 그때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화할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흐름을 가속화시키려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탄소 배출권 제도가 뭔지는 대부분 아시죠. 그런데 자, 유럽의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 기업의 경우에 2020년까지 연평균 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km당 95g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만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125g 이상을 충분히 넘어가는 거, 그 이상이죠 지금은. 자, 그러면 만약에 유럽의 자동차 생산 기업이 100만 대를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약 1조 2천억 원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딱 100만 대만 팔았을 때 그런 거죠. 1000만 대면 뭐 10조의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단순하게 정말 딱 100만 대만 판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최소 125g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유럽에서 안 만들고 2020년까지 만약에 버텼다 그럴 경우에 100만 대 판매당 최소 3조 6천억 원의 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한 해만 내는 게 아니라 매년 내는 겁니다. 그럼 매년 이 돈을 벌금으로 내지 않으려면 이 유럽에서는 전기차나 수소차 생산 기업들의 탄소 배출권을 구입을 하면 됩니다. 탄소 배출권은 그런데 또 기업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판매하지 않고 이렇게 보유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잘 오릅니다. 어쨌든 벌금으로 그 많은 돈을 내든 경쟁 기업들의 주든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에선 2020년까지 너네 이제 내연기관 아예 없애라 이렇게 딱 못을 박아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에서는 당장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면 자국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10년, 20년 충분한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에 기술 개발도 하고 대비해서 탄소 배출권 맞추라 이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언제나 미래를 반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상보다 더 빠르게 친환경 자동차들의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수소차나 전기차가 다시 내연기관 자동차로 돌아가는 경우 이거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 있죠. 뭐 주가 폭락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몇 년 전만 해도요, 전기차와 수소차를 버리고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만약에 유가가 말도 안 되게 폭락하면 내연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들 아시는 대로 코로나로 마이너스 수준으로 유가가 폭락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테슬라라든가 수소자동차 관련 이런 종목들 어땠나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속한 종목들의 주가는 오히려 더 올랐고요. 각국 정부는 친환경 사업으로 이 경제를 일으키겠다. 뭐 친환경 뉴딜 이런 걸로 정책으로 지금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뭐 유가가 아무리 얼마로 폭락을 하든 다시 친환경 자동차 사업을 버리고 내연기관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가 되었습니다.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섹터를 정할 때 역시 뭐 전기 또는 수소 에너지 산업 관련 산업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수소차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기로 했죠. 일단 수소차 얘기를 꺼내면 뭐 충전 인프라가 언제 될 수 있냐, 그리고 과연 경쟁력 있는 실제 수소차가 언제쯤 상용화가 되냐,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의 그 갑론을박 토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시기에 대한 문제는 진짜 기술 개발을 하는 이런 전문가 아니면 연구원님들께 맡겨두는 게 낫죠. 왜냐면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변화를 확인하고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 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게 바로 이 장기적인 방향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문제지 뭐 언제든 그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건 알았는데 우리가 맞출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는 건 무의미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산업의 변화 그리고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소 자동차는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요. 그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자동차를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수소로 가동하는 연료 전지겠죠.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연료 전지의 반응물로 순수한 물만 나오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동력원으로 당연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의 왼쪽이 수소고요. 가운데가 전해질 막, 그리고 오른쪽이 이 공기가 들어간 산소인데, 가운데 전해질 막을 통해서 이 공급된 수소에서 이온이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이 산소가 있는 공기극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 전기선을 따라서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이런 원리입니다. 사실 뭐 문과생인 우리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수소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산소와 중간에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림의 오른쪽에 수소 이온과 반응한 산소는 순수한 물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 물을 마실 수 있냐, 그래서 뭐 차 안에서 정수기 딱 틀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뭐 이물질이 좀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수기로 걸러서 드시든가 아니면 뭐 사막에서 달리는 경우가 아니면, 왜냐면 또 이게 물을 또 받아놓으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길에다 버리는 게 좋습니다. 뭐 우리 지금 LPG 자동차도 뒤에서 물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 뭐 걸러가지고 마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나스닥에 스펙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니콜라가 상장을 했고 수소 트럭을 생산하기로 하면서 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수소 자동차도 아니고 승용차도 아닌 수소 트럭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까요? 먼저 수소를 압축하면 부피가 굉장히 커집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압축된 수소의 부피를 추가로 줄이는 이런 획기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압축된 수소라도 대량으로 보관을 하려면 탱크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보다는 트럭이나 이 버스 등 수소를 저장할 이런 공간이 있는 자동차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소차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트럭이나 버스 등의 이 상용차라고 하죠. 상용차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그림처럼 수소차와 전기차의 트럭을 한번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약 100km 이상 주행을 할 경우 전기 트럭과 수소 트럭의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수소 트럭의 비용이 100km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월등히 작아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트럭의 경우에는 대부분 물류 배송에 쓰이고요. 버스는 뭐 당연히 인원 수송에 쓰이죠. 그리고 트럭이나 버스나 당연히 일정한 노선만 운행을 하고 한 번 충전으로 긴 주행거리를 달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뭐 기사분들이 잠깐 쉴 동안에 기름을 넣어야 되지 뭐 전기 충전한다고 몇 시간 보내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짧은 충전 시간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서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출발지 그리고 뭐 도착 지점 등 일정한 지점에만 수소 충전 시설이 굉장히 비싼데 이것을 건설해 두면 충분히 효율적인 운용 자체가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각국 정부에서 버스나 뭐 트럭에 우선 수소 차량을 먼저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트럭 쪽으로 좀 더 수소 차량을 늘리고 충전소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역시나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에서는 전기차율이 굉장히 더 높기 때문에 뭐 부피 문제도 있고요. 전기차에서는 승용차, 수소차에서는 트럭이나 버스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대부분 국가에서 그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 부분에서 수소 차량의 경쟁력이 약한 이유는 또 부피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수소 충전소 건설에 진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이 개질이라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개질 방식으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막 태워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이 수소차를 쓰는데 그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이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물에서 수소를 캐내는 수전의 방식도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또 전기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땅이 넓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화력으로 석탄으로 뭐 하거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낸 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효율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뭐 충전소를 건설하는 데만 현재 27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간 운용비가 한 2억 정도가 소모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수소의 엄청난 반응성 때문에 안전규정상 15년마다 이 모든 시설을 다 때려 부수고 갈아엎고 철거하고 다시 충전소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게 규정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동일한 부지가 있다고 해도 내연기관의 주유소를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지금 한 15억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충전기 하나당 현재 3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충전소가 전기차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수소 승용차가 경쟁력이 없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부피뿐만 아니라 충전 시설이 건립되는데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민간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가장 승용차가 어려운 막대한 이유고요. 자, 그렇지만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죠. 자, 그래서 앞으로 기술력의 뭐 한계가 어느 정도 극복될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주로 타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트럭이나 이 버스 등에서는 수소 차량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니콜라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면 자, 니콜라라는 이름은 미국의 전기학자죠. 니콜라 테슬라 이분이 이름에서 딴 건데 테슬라는 이미 있으니까 그 앞에 니콜라 만 따온 겁니다. 자기들도 이렇게 혁신 기업이다 이런 뜻이고요. 우선 이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 시설도 인제 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예약 그러니까 수주를 14,602대를 받아놨는데 2023년 그러니까 한 3년은 더 지나서야 양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뉴스에서 애리조나주에 공장 착공을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뭐 32,000대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가봐야 알고요. 그리고 또 1회 충전으로 1920km를 간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직 생산 시설도 없는데 사실상 뭐 사업 아이템이 있고 뭐 연구 개발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이렇게 막 터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거 허상이고 껍데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회 충전으로 1920km를 간다던 이 니콜라 수석 트럭 데뷔 모델은 데뷔하는 그 장소에서 기어, 모터, 뭐 연료 장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도 장착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뭐 실제
실제 기술력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어떻게 보면 껍데기다. 조심해라.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전 같았으면 바로 사기꾼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주가가 폭락하고 그랬겠지만 테슬라도 바로 전에 이 니콜라와 유사한 이런 의문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 당시에도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뭐 아쉽지만 지나고 봤더니 자 그렇게 의문투성이었던 사업의 초창기가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니콜라가 나와도 별로 그렇게 크게 의심도 안 하고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지르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여기에서 무슨 설명을 드리기 좀 애매한 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기술 개발은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한테는 알려졌을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그 기술이 어떤 거고 뭐 어느 정도 발전했다 이것까지 밝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밝혀진 부분이 없는 상태이고 주가는 뭐 예전에 테슬라 시작할 땐 초창기 이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뭐 이미 엄청 많이 튀어 올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기술이라든가 실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사기일 수도 있죠. 그러면 주가 완전히 반토막 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니콜라가 지금 뭐 수소의 대표주다 뭐 아니다 투자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뭐 각자 알아서 오늘은 정말 노후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할 때 어떤 산업을 택해야 하고 수소 산업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까지 전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